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이제 제 64회 TAT급 실무 수행평가. 시험 볼 때도 실무를 먼저 푸세요. 실무 이론이 있고 문제는 이론부터죠, 그죠? 문제 이론부터인데 문제 풀이할 때는 실무를 하고 이론을 하세요. 요것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 이론 10개 풀 때 한 개라도 막히거나 잔상이 남으면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하얘지고 땀 삐질삐질 나고 그 심장 콩닥거리고 안 그런가? 어쨌든 이론부터 해도 됩니다. 되지만 이왕이면 실무를 먼저 하고 이론 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제가 강의 1, 2년 한 것도 아니고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실무하다가 막히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이론은 분명히 10개 중에 한두 개 정도는 막 꺼림칙하거든요. 물론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은 이론부터 하는 게 편합니다, 솔직히.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실무를 하고 이론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자, 일단 백데이터 준비되셨나요? 백데이터. 자, 이번 시험은 그 64회는 FAT 1급하고 TAT 급 시험 가장 많이 보는 급수 두 개만 시험 봤거든요. 그럼 저희 카페나 아니면 AT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으면 압축 파일이죠. 여기서 더블 클릭하지 말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압축을 푸세요. 그럼 폴더가 나오죠. 폴더로 들어갑니다. 폴더로 들어가서 여기서 설치합니다. 여기서 TAT2라고 되어 있는 걸 더블 클릭해서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하고 설치를 클릭하고 기다리면 확인 누릅니다. 그럼 이제 할 줄 아는 분은 알아서 하고 대기하고 계시겠죠? 어디 갔니? 왜 안 떠? 왜 안 떠? 어디 갔어? 아, 이렇게 뜨다가 말아요. 그냥 자 어쨌든 어디 가서 또 아이 참말로. 자 어쨌든 다시 어허이 참말로. 자, 자 참말로 왜 자꾸 숨는지 알 수가 없네. 감독관 확인번호가 바로 이겁니다. 제가 ER2라고 쓴 거 있죠? ER2 감독관 확인번호 ER2 대문자 소문자 상관없고요. 숫자로 2 3이 아니라 2 ER2 저기 엔터 그리고 시작 누르면 됩니다. ER2 그리고 시작 누르고 잠깐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구탱이로 밀어놓고 비대면 시험으로 바뀌고 나서 이 중요한 건 듀얼 모니터 이런 건 안 돼요. 연습할 때. 연습할 때는 원래 옛날에 뭐 듀얼 모니터 하면 한쪽에 강의 듣고 한쪽에 강의 틀어놓고 한쪽에 연습하고 이러면 되는데 지금 우리 시험 볼 때는 안 되죠. 모니터 하나로 해결해야 돼. 그럼 여러분 모니터가 좀 큰 거다 그럼 좀 상대적으로 여유 있지만 저같이 작은 거다 그러면은 문제지 띄워놓고 문제지 물론 우리는 PDF 파일이지만 시험 볼 때는 프로그램 따로 있죠, 그죠? 한쪽 구성에 놓고 한쪽에 프로그램 놓고 이렇게 풀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듀얼 모니터 안 됩니다. 일단 문제 좀 읽어볼까요 이제? 자, 문제 분석해 보면 히말라야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어쨌든 히말라야가 등산용품을 제조업을 하는 법인이고요. 23년도 문제고요. 그리고 실무 유의사항 보니까 뭐 이건 읽어본 사람 아는 사람은 제껴도 됩니다. 부가세 관련된 건 매입 매출 전표, 관련 없는 건 일반 전표. 당연하지. 타계정 대체는 계정 과목 타계정 대체 08번 입력해라. 그 다음 채권 채무와 특히 중요한 건 예금 거래죠. 예금 거래에도 반드시 거래처 적어라. 자금 관리 어음 네, AT에서는 반드시 받으러옴이나 지급어음에 자금 관리 F3번 자금 관리 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제조경비 500번대 판관비는 800번대 등록된 과목 중에 적절한 걸 선택해라. 기억하시고 자 바로 갑니다. 일반 전표 근데 일반 전표라고 안 써있죠. 거래자료 입력이라고 써있습니다. 그리고 3만원 초과거래 3만원 초과거래에 대한 경비 등의 송금 명세에서 공급자 영수증 히말라야 동아기공이 우리가 히말라야죠. 히말라야한테 발행해 줬디요. 뭐지? 1월 10일 날 40만원 가공비. 자 근데 이것만 보고는 모르죠. 무효. 넘어가서 보니까 그리고 또 보니까 국민은행 보통예금 통장에서 1월 10일 날 돈이 빠져나갔죠. 찾으신 금액이니까 빠져나간 겁니다. 자료를 보니까 동아가공의 제품 제조에 필요한 가공 용역을 의뢰하고 40만 원을 국민은행 통장에서 이체했다. 공급자가 아까 저기 거시기였고 해당 사업자는 경비 등의 송금 명세서 제출 대상자에 해당한다. 그리고 가공비 계좌고 그 은행명이 농협은행 나오죠. 동아가공 옥수형
테스형이 아니고 옥수형이네. 자료 입력해라, 송금 명세서 작성해라 라고 돼 있죠. 중요한 건 이게 가공을 의뢰하고 돈을 준 거잖아요. 가공비를. 이럴 때 쓰는 말이 외주 가공비. 외주 가공비인데 여기 있네. 외주 가공비 500번대 있죠. 근데 우리 TAT에서도 원가가 안 나오잖아요. 원가가 안 나오는데 이건 외주 가공비가 나왔네. 그러니까 전산세무이급 공부가 필수입니다. 전산세무이급 공부가 필수고, AT는 이제 FAT 1급하고 TAT 2급은 전산세무이급까지 공부하고, 물론 이건 회계 1급이지만 회계 1급 공부하고 한 일주일 정도, 세무이급 공부하고 일주일 정도면 TAT 2급이 합격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카페에서는 TAT 급도 특강이 따로 있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강의는 업데이트 안 하기로 했어요. 기존 강의 외에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전산세무이급 이론과 실기 공부 시험까지 마치고 나서 일주일 정도만 투자하면서 지금 저희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고 있는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한 3회분 정도, 기출 해설 강의를 3회분 정도는 일단 강의를 보면서 같이 하고, 또 나머지 3회 정도는 여러분 혼자서 모의고사처럼 시간 재면서 연습한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강의 들을 때는 천천히 잘 들어야 되겠죠. 배속으로 듣지 말고 천천히. 다시, 그리고 자 이제 자료로 다시 넘어갈게요. 자료 입력하고 경비등 명세서 작성하래. 일반전표 1월 10일부터 갑시다. 먼저 회계 일반전표 여기 있죠. 일반전표로 가서 1월 10날 0110 그래 놓고 차변에 외주 가공비, 외부에 주문해서 가공을 하는 거죠. 그죠? 500번대입니다. 이 금액이 아까 40만 원이었나? 40만 원이고, 그리고 대변에 아까 뭘로 줬지? 국민은행 보통 예금이잖아요. 여기서 주의할 점, 예금에도 거래처를 걸어야 됩니다. 전산세무회계에서는 안 걸잖아요. 전산세무회계에서는 안 거는데, 전산회계나 전산세무는 안 걸지만 AT에서는 무조건 걸어야 됩니다. 중요한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헷갈리지 마시고. 다음, 예금에 거래처 거는 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거 경비등의 송금 명세서 작성하랬죠. 여기 여기서 찾기, 여기서 경비등 이런 식으로 해서 찾아도 돼요. 이렇게 찾아도 되지만 전체 메뉴로 가면 대충 여기에 뭐가 있고 여기 뭐가 있고 여기 뭐가 있고 여기 뭐가 있다,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어느 정도는 알아야죠. 그죠? 물론 이렇게 찾으나 아까 여기서 찾으나 상관없습니다. 알아서 찾으시고 지금 내역을 입력해야 됩니다. 날짜가 2023 0110, 법인명 상대방 보낸 게 아까 문제 중에 그 누구였죠? 동아기공인가 그랬죠? 동아기공이야 가공이야, 다시 가공이네. 기공인지 가공인지. 동아가공, 성명은 옥수영, 테스형이 아니고 옥수영, 그리고 사업자 번호 312042252. 저 여기도 왔다 갔다 그래서 오른쪽에 문제지 띄워놓고 해요. 띄워놓고 해야지. 문제 출력 일일이 또 출력하자니 프린터도 쓰기 힘들고. 넘어가요. 거래대역이 얼마냐? 어디 갔지? 거래대역은 아까 가공비잖아요. 외주 가공비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고, 아무거나 쓰면 되고, 거래금액이 40만 원이고, 그리고 송금일자가 2023-0110이고, 그 은행 F2번 눌러서 국민은행이었지. 국민은행이었고, 계좌번호가 상대방 계좌번호잖아요. 상대방 계좌번호가 아까 저기 문제 요거 농협은행 이거 입력하는 거죠. 농협은행. 그래서 계좌번호가 그건가? 이 은행이 그 농협은행이네. 은행이 농협은행. 이런 우리은행이 아니고 농협은행. 농협은행의 계좌번호가 어디 갔니? 4422-2153-700 이렇게 됐죠? 됐네. 이렇게 입력하면 돼요. 농협은행 상대방. 제가 가끔 가다가 이걸 입력하고 막 정신 없어가지고 우리 계좌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계좌 요걸 입력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옥수영, 동아가공 이렇게 입력. 일단 입력하면 끝났지. 그럼 미션 끝났네. 여기 경비등 송금 명세서 작성까지 하면 끝난 거죠. 거래대역 같은 건 뭐라고 적든 상관없습니다. 금액하고 날짜 이런 것만 정확하면 돼요. 됐죠? 넘어가고. 두 번째, 퇴직연금. 퇴직연금 해놓고 국민은행 보통예금 통장에서 1200만 원이 빠져나갔는데 퇴직연금 2월 15일 날 DC가 확정. 밑에 써있나? 써있네. 기여형.
DC는 확정 기여형이고 확정 급여형은 DB죠. 그죠? 확정 기여형 할 때 기자랑 확정 급여형 할 때 급자가 더 쓰기 복잡하죠? C보다 B가 더 복잡하죠? 뭔 소리야? 어쨌든 DC, DB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5월분 퇴직연금 공장 직원 500번대죠. 500번대고 본사 직원 800번대입니다. 이체 납입했고요. 국민은행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대. 국민은행 보통예금에서 나갔어요. 자, 퇴직급여죠. 500번대, 800번대 구분해야 됩니다. 2월 15일 날. 날짜 이건 닫고 이제 ESC 저장하고 나오고요. 일반준표 이런 일반준표 닫혀버렸네. 2월 15일 0215 그래서 차변에 자 500번대부터 퇴직급여 T가 퇴직급여 500번대부터 508번이죠. 그리고 이 금액이 공장계 700만원. 문제 어디 갔니? 문제 700만원. 그리고 본사 거. 자 퇴직까지만 왜 자꾸 퇴직이지? 퇴직 치고 요거 엔터 치니까 너무 많이 뜬 거 보였잖아요. 이럴 때는 한 글자를 더 치는 게 요령입니다. 그럼 800번대 바로 찾을 수 있죠. 됐죠? 이 금액이 500. 그리고 대변에 아까 국민은행이었지. AT에서는 반드시 예금에도 거래처를 걸어야 됩니다. AT에서는 예금에도 거래처를 건다. 보통 예금, 당조 예금에 다 걸어야 돼요. 전산 세무에게서는 안 걸죠. 근데 진짜 실무에서는 무조건 걸어야 됩니다. 무조건 중요한 거예요. 넘어가지요. 끝났죠? 자료 입력해라. 끝. 퇴직급여 500번대, 800번대 예금에 은행 거는 거. 자, 그다음 기타 일반 거래. 출장비 지출. 출장비, 숙박비, 교통비, 거래처 식사도 있네. 거래처 식사 제공. 이건 접대인데. 접대비고 이건 우리 여비죠. 그죠? 국민은행 보통예금 통장에서 41만원 손호준이 어서 듣더라는데. 자, 4월 20날 손호준한테 41만원 준 겁니다. 뭐요? 그리고 자료 1은 지점 영업점 및 거래처 출장을 마친 영업부 직원 손호준의 출장비 지출 내역이고 사후정산. 그러니까 갔다 와서 정산해 주겠다 이거죠. 미리 준 게 없나 봐. 그러니까. 그죠? 미리 준 게 있으면 가지급금 있잖아요. 미리 준 게 있으면 선지급이면 가지급금이 먼저 나오죠. 가지급금이고 대변에 현금이나 예금 이게 먼저 나오잖아요. 현금이나 예금. 그랬다 나중에 돌아오면 가지급금을 없애주고 정산하는 거 있잖아요. 여비정산. 근데 지금은 사후정산이야. 일단 네 돈 쓰고 나중에 돈 줄게 이거죠. 그래서 자료 입력하래. 그래서 여기 4월 20일자로 돈을 준 겁니다. 자, 그러면 날짜 4월 20날로 갑시다. 날짜 4월 20날. 차변에 대변부터 써도 되고 차변부터 써도 됩니다. 여비교통비 800번대 여비교통비 41만원. 요거 두 개 합치면 29만원을 써주면 되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래처를 위해 쓰니까 접대비잖아요. 접대비가 얼마니? 12만원. 그래서 41만원을 대변에 국민은행 써줘야 돼요. 국민은행 보통예금에서 이체해 줬습니다. 41만원. 중요한 거죠. 이게 뭐야? 요거 대변에 41만원 이상 없고 중요한 건 접대비도 이상 없는데 여비를 29만원 하나로 쓸 걸 이렇게 두 개로 쓴 것까지 맞게 해준대. 이건 좀 그렇죠. 여비 한날 한시에 같은 날 분계에 똑같은 계정 과목을 두 번 쓰는 건 물론 맞다고 해줬죠. 맞다고 해줬지만 바람직한 건 아니죠. 똑같은 건 하나로 묶는 게 당연한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 근데 두 개로 쓰는 것도 이것도 당연한 거 아니냐. 정식 회계에는 없습니다. 정식 회계에는 똑같은 과목을 두 번, 세 번 쓰는 건 낭비. 어디 법에 써 있고 누가 경찰이 쫓아오는 거 아니지만 똑같은 걸 두 번 쓰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차변의 현금, 대변의 현금이다 이런 거 분개하냐? 안 합니다. 분개해도 되지 않냐? 그죠? 해도 되지만 안 합니다. 그럼 차변에 똑같은 걸 여러 번 쓰는 거 이거 하냐? 현금 막 이렇게 대변에 외상미출금 받으러 온 비수금 만약에 이렇게 쓰냐? 없습니다. 이런 거. 동일한 분계 내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죠 원래는. 근데 우리 시험 이거 관대하니까 이것도 맞다고 해줬대요. 넘어가요. 메인 매출 전편에 부가세 관리, 부가세 관련된 거니까 메인 매출 이어서 계속 갑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라고 써있고 아무리 째려봐도 거래명세서인데 문제는 세금계산서야. 그럼 눈치약상 이건 똑같은 거다. 이게 세금계산서구나 라고 이해하셔야죠. 히말라야가 야호 산업한테 5월 25일 등산 장갑을 100개를 팔은 겁니다.
자, 밑에 자료 설명에 있겠죠? 야오산업의 내국 신용장 라고라? 그럼 머릿속에 잽싸게 영세율이 떠올라야죠. 그러니까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인데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되겠지. 영세율 부가세가 없어요. 그죠? 제품을 팔았대요. 그리고 6월 30날 받기로. 즉 외상이지 뭐. 자료 입력해라. 발급 전송까지 해라. 이거죠. 자, 일단 중요한 건 그냥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라는 점. 그래서 일단 메인 매출 전표를 엽니다. 메인 매출 전표를 열어요. 문제를 떼어놔야지. 그리고 날짜는 5월 25, 0525. 그리고 영세 매출 12번. 그리고 품명은 등산장갑. 물론 품명을 제품이라고 적어도 되고 아예 안 적어도 됩니다. 아예 안 적어도 되지만 웬만하면 치세요. 요것 때문에 시간 부족할 일 1도 없습니다. 공부 안 하는 사람이 부족한 거지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시간이 부족하지 않아요. 수량 100개, 단가는 6만원, 거래처는 야호. 가로 열고 주 가로 닫고 하지 말고요. 그런 사람은 거식이에요. 그 다음 발행 전자발급 1번 아니죠. 발행 전송해야 되니까 일단 건너뜁니다. 그리고 분계는 외상 주면은 간단하죠. 외상 주면은 아래쪽에 외상 매출금이 자동으로 뜹니다. 그죠? 물론 이걸 혼합으로 준 다음에 외상 매출금을 직접 입력해도 누가 때리지는 않아요. 근데 쉬운 일을 어렵게 할 필요 없잖아요. 자, 그 다음 끝난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거 발급 전송도 하랬잖아요. 그럼 반드시 전체 메뉴로 온 다음에 아래쪽에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물론 여기 검색해도 됩니다. 자,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내역관리로 오셔. 날짜 5월 25일이잖아요. 0525 뒤에도 0525 쳐도 되지만 귀찮으면 엔터 신나게 쳐버리면 어쨌든 요거 하나 뜹니다. 물론 깔끔한 사람들은 저같이 대충 하는 사람 이렇게 하시고 깔끔한 사람들은 뒤에도 날짜 0525 칩니다. 그럼 하나만 뜨겠죠. 체크하고 전자발행 클릭합니다. 확인 클릭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건들지 말고 현금 이런 거 건들지 말고 발행 누릅니다. 확인. 그 다음 다시 체크한 다음에 이번에는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 클릭합니다. 그리고 가짜 홈페이지 다른 거 건들지 말고 로그인 클릭합니다. 그리고 다른 거 건들지 말고 미전송 체크하고 매출 조회. 그리고 이런 거 건들지 말고 이런 거 어음이니 현금이니 뭐 건들지 말고 이 상태에서 그냥 발행. 물론 여기 있는 발행 눌러도 됩니다. 발행 눌러도 되지만 그냥 여기서 하죠. 그냥 미전송 매출 조회 발행 끝. 확인 그리고 X표 눌러서 닫습니다. 여기 닫고. 그럼 여기 발행 대상으로 나오지만 조회를 눌러보면 성공으로 뜹니다. 끝났다는 얘기고 나가고. 그리고 여기 비어있지만 조회를 눌러보면 발행으로 뜹니다. 그래서 발급 전송해야 되는 문제는 반드시 발행을 클릭하셔야 돼요. 이걸 비워두고 넘어가야 됩니다. 비워놓고 넘어갔다가 발급 전송하고 조회가 되면은 전자발행으로 뜹니다. 기억하시고 넘어갑니다. 영세율, 외상, 그죠? 다른 건 뭐 할 게 없고 넘어가죠. 자, 그 다음에 이거 뭐 다 설명드렸으니까 화면으로 설명드렸으니까 볼 필요 없겠죠. 알아서 하시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AT 시험에는 항상 나오죠. 수정세금 계산서 항상 나옵니다. 히말라야가 백도한테 등산 가방을 팔았었나 본데 뭐가 문제가 있었나 봐요. 자, 밑에 보니까 외상으로 팔았던 거예요 지금. 근데 6월 20날 팔았었어요. 그죠? 입력돼 있대. 근데 착오로 동일건을 2중으로 발급했대. 아하, 2장 발행했대. 2장. 그럼 종이였으면 찢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죠. 이미 전자로 발급 전송이 됐어. 2장이 전송이 됐어. 그럼 하나 취소하는 걸 해줘야죠. 수정 사유를 선택해서 수정세금 계산서 발급 전송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외상하고 제품 매출에 마이너스 처리하고 전송일자 무시해라. 자, 가봅시다. 6월 20날로 가봐야 돼. 일단 날짜 6월 20날로 가봅니다. 그럼 여기 2장이 발급돼 있죠. 이거 2장이 발급돼 있잖아요. 그럼 하나를 삭제하면 되는 거 아니냐? 안 돼요. 수정세금 계산서 위에 줄이든 아래 줄이든 상관없고요. 수정세금 계산서 클릭하시고 자, 여기서 한번 오른쪽 눌러봅니다. 눌러보면은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 딱 있잖아요.
딱 있네. 6번 딱 있네. 클릭하시고 그럼 6월 20날 당초 작성일 나오죠. 나오면 됐고 확인 누릅니다. 그럼 당초 거 6월 20일이고 수정하는 건 날짜 수정하는 건 아까 문제 뭐 있었나? 없었죠. 자 문제 잠깐 다시 수정 세금 계산서에 다른 얘기 없었죠? 취소만 하면 되니까 그냥 냅두면 되네. 만약에 가름가다가 뭐 반품됐거나 이럴 때는 여기다 6월 25일 뭐 6월 30일 이렇게 적어야 돼. 여기 딴 거 없으니까 여기 마이너스로 돼 있죠. 이미 마이너스로 돼 있으니까 그대로 놔두고 확인 누릅니다. 확인 누릅니다. 클릭. 그러면 보다시피 여기 밑에 분계 보면은 제품 매출하고 부가세 예수금 마이너스로 돼 있고 외상 매출 구매도 마이너스로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저기 비어 있죠. 근데 아까 문제에서 발급 전송 하랬잖아요. 발급 전송해야 돼. 그럼 아까 했던 거 다시 전체 메뉴로 와서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 클릭해서 6월 20일 0620 또 쳐도 되고 저같이 귀차니즘이 있는 분들은 그냥 신나게 엔터 쳐. 그럼 어쨌든 미전송된 거 뜨잖아요. 여기서 클릭하면 돼요. 어차피 얘만 하면 되니까 클릭하시고 전자발행 누르고 확인 누르고 또 발행 누르고 아까랑 똑같아요. 확인 또다시 요거죠. 지금 백두산업 요거 아직 아무것도 안 된 거 성공 요거구나. 발행 대상인 거 발행 대상 클릭하고 이번에는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 클릭하고 로그인 클릭하고 그리고 미전송 매출조회 보이죠? 이거 마이너스로 돼 있어요. 건들지 말랬죠. 이런데 근데 바로 발행 누릅니다. 바로 발행 누르고 확인 그리고 X표 눌러서 닫습니다. 그럼 발행 대상으로 나오지만 조회를 눌러보면 전송 성공으로 뜹니다. 끝난기요. 나가고 여기도 전자발행으로 되어 있지만 비어 있지만 조회를 눌러보면 전자발행으로 뜹니다. 됐죠? 취소까지 됐어요. 그럼 한 장 발행했고 두 장째 발행했다가 취소된 거죠. 그럼 끝난 거지. 자, 그래서 맞추고. 자, 이거 했죠? 수정 사유 차고 아마 이거 이따가 장부조회에서 나올 것 같아요. 이제 몇 번 풀어보다 보니까 이런 게 보이죠? 여러분도 아마 볼 거예요. 저 문제지. 사실은 시험 보자마자 바로 찍으려고 그랬는데 잠깐 저기 딴짓하는 바람에 이제 좀 이틀 지나고 찍었는데 어쨌든 문제 저 지금 열었어요. 저도 지금 열었어요. 안 해봤어요. 근데 이따 눈치 학상 조회할 때 나올 것 같아. 다른 건 뭐 이상 없으니까 넘어가고 분계도 자동으로 뜨는 거니까 마이너스 다 뜨잖아요. 메인 매출 전표 여기 밑에 여기 뭐 분계 다 뜨는데 뭐 자동으로 뭐 굳이 뭐 할 필요 없고 발행 전송 다 했으니까 넘어가고. 자, 그다음 자 이제 AT에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또는 뭐 부가세 신고서 그리고 메인 매출 전표 계산서 즉 전산세무 할 때는 전표 입력 문제 따로 그리고는 부속 서류 따로죠. 근데 이거는 전표 입력도 하고 서류도 같이 이런 식으로 AT는 진짜 실무에 가까운 식으로 출제가 되니까 AT의 장점은 그런 거죠. AT의 장점은 진짜 실무. 여러분이 진짜 회사 갔을 때 이렇게 어떤 거래를 우리가 스스로 분석해서 전표 입력하고 서류 작성하고를 내가 알아서 해야 돼. 내가. 근데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AT가 참 좋은 거예요. 근데 기본은 전산세무를 위주로 하라는 점. 자, 일단 문제를 띄워놔야지. 자, 문제 띄워놓고 자 갈게요. 계산서니까 면세잖아요. 딱 봐도 농산물이야. 계산서 받았어요. 영동농협한테 받았어요. 충북 영동이 아니라 서울이네. 7월 15일 날 사과를 샀대. 백상자 외상이네요. 외상. 그리고 또 농산물 구입 관련 농민한테 샀는데 웬 계약서? 적격 증빙이 없죠? 없어요. 한세윤이라는 분한테 배를 샀어. 300상자를 1,500. 7월 20날. 돈은 다음 달 10일까지니까 일단 외상이겠죠? 일단 외상이라는 얘기고 또 넘어가야 돼. 현금 영수증이고 하나로마트한테 90만 원을 샀대요. 90만 원을 이게. 자, 그럼 이제 자료 설명을 잘 봐야 돼. 또 본 문제 한해서 히말라야는 농산물 과일을 구매해서 과세 제품 뭐 주스를 만들거나 아니면 또 뭐 있지 잼을 만들거나 또 뭐 있지 안주를 만들거나 아니면 반찬을 만들거나 뭐 기타 등등 이런 식으로 가정하래요. 자, 자료 1번은 사과를 외상으로 구입하고 받은 계산서 면세겠죠. 면세. 그 다음에 자료 2번은 배를 구입했는데 농어민한테 외상으로 구입했죠. 근데 계약서 적격 증빙은 아니니까 이거는 건별
면세건별 면건입니다. 면건 이건 과세고 과세가 왜 나오지 참 미쳤나봐요. 죄송해요. 미쳤나봐. 과세는 부가세가 있는 거잖아. 지금 면세잖아요. 면세니까 이거는 면세. 이건 그냥 면세. 증빙이 계산서였죠. 면세. 이건 면건. 면세건별 면건이고 얘는 어린지를 구입했대요. 근데 이건 잠깐요. 어린지 구입인데 증빙이 현금영수증이잖아요. 현금영수증 그리고 현금 구입했대. 그럼 이제 현면인가? 현금면세 현면인가요? 그죠? 그 다음 중소기업이고 공제율도 써 있어. 얼마나 친절해. 사실은 이걸 여러분이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야 되잖아요. 일반 기업이면 일반 제조업이면 2, 중소제조업이면 4, 그 다음에 법인기업 6, 개인 8, 9까지도 되죠. 과세기간별 2억 이하면 9까지 되는 거잖아요. 근데 2부터 9까지 있는 걸 우리가 알아서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여긴 써 있어 문제. 고맙죠? 자 이제 설명은 다 읽었고 이제 미션 수행과제 검토해서 의제 매입세의 공제 요건을 갖춘 거래는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하고 그 외에는 일반 전표로 적으래. 아까 여기는 이거 계산서라든가 현금영수증 증빙이 있고 여기는 계산서 증빙이 없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 회사가 제조업 있죠. 우리 회사가 제조업이잖아요. 제조업일 때는 농업인한테 직접 받은 거 이것도 인정되죠. 그러니까 전부 다 공제 대상인 거예요. 공제 대상이니까 매입 매출 전표에 다 적으면 돼요. 그리고 여기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에 자동 반영되도록 적용을 선택할 것. 그래서 이건 매입 매출 전표인데 만약에 이게 제조업이 아니다. 그럼 만약에 일반 음식점이야. 그럼 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농업인한테 받은 거 이거는 적격 증빙이 아닌 거 이거 계약서 이건 인정이 안 돼요.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자 면세하고요. 면건으로 돼 있죠. 면세건별 면건 돼 있죠. 매입 매출 전표잖아요. 이건 인정되는 거죠. 만약에 제조업이 아니었다면 일반 전표입니다. 제조업이 아니었다면 공제 대상이 아니야. 공제 대상이 아니니까 일반 전표로 가야 돼요. 뭐였다면 제조업이 아니었다면 일반 전표로 가야 됩니다. 일반 전표에 공제 대상 아닙니다. 공제 대상이 의제 매입세 공제 안 됩니다. 이 뭔 얘기인지는 이론 참조하시고 마지막 건 현금 면세 다 돼 있죠. 자 이제 갑시다. 자료 1번이 계산서 날짜가 7월 15일이었어요. 아니요. 7월 15일 0715 매입 쪽에 면세 53번 품명은 사과였어요. 물론 품명 안 적어도 돼요. 시험 볼 때는. 그 다음 수량 100이고 단가는 5만원이고 거래처가 영동농협이었어요. 아까 계산서 있던 거 있죠? 저거 보면서 적는 거죠. 그 다음 전자입력. 전자입력으로 하라 그런 말이 있을걸? 여기 잠깐요. 그런 말이 없나? 전자계산서니까 전자입력이라는 말이 없네? 없네. 미션 1번 그거 없네요. 없는데도 어쨌든 그 전자계산서니까 전자입력을 줍니다. 전자입력. 계산서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분계는 외상으로 샀지 아마? 외상이에요. 2번 참. 2번 외상. 그러면은 기본 세팅 원재료에 외상 매입금 자동으로 뜹니다. 원재료 맞죠? 원재료 맞잖아요. 왜? 여기서 사과를 사서 과세 제품으로 만드는 거니까 원재료 산 거예요. 원재료죠. 원재료. 그리고 중요한 게 있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원재료 옆에 적요란에 F2번 눌러봐요. 눌러보면 저기 08번 타계정 대체도 있고 06번이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에 반영되도록 하는 겁니다. 06번을 여기다 입력해 줘야 돼. 요거 빠뜨리면 큰일 납니다. 그럼 요거에다 입력해 주면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에 자동 반영됩니다. 이거 빠뜨리면 말짱꽝입니다. 아셨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 이거. 적요란 6번. 이게 포인트. 그리고 외상 매입금 맞죠? 넘어가고. 이거 외상이든 혼합이든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두 번째 거는 그 계약서였어요. 계약서 날짜가 어디 갔니? 며칠이랬지? 계약서의 날짜가 7월 20일이구나. 납품일자 7월 20일이네. 그럼 납품일자 7월 20날로 가고 자, 유형은 면세건별 면건 60번 여기 면건 잘 안 보이죠? 면건 60번. 품명은 아까 배였고 수량은 300상자 금액은 1,500.
그리고 거래처가 한세윤이었고 전자 아니고 분계는 다음 달까지 외상이죠. 2번 주면 됩니다. 그럼 이것도 원재료고요. 외상 매입금 그대로 주면 되죠. 그리고 원재료 옆에 중요한 거 적요란에 06번 적어줘야 됩니다. 06번 원재료 옆에 06번 이거 빠뜨리면 공제신고서에 반영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우리 회사가 제조업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이렇게 적으면 안 되고 일반 전표에 그냥 원재료 외상 매입금 끝. 06번 주면 안 됩니다. 공제 대상이 아니니까 반영해 주면 안 돼요. 제조업이 아니라면 천천히 나중에 또 건너뛰고 아니 이 시청하지 마시고요. 자, 다음 세 번째 문제는 증빙이 현금 영수증 날짜가 7월 24일 날짜 7월 24일 24일이고 현금 영수증의 면세니까 현면 62번 분명히 마지막 게 뭐였더라? 어린지였나? 오렌지 그리고 수량이 30상자였고요. 그리고 금액은 90만원이네. 90만원. 그리고 거래처가 하나로마트였고 분계 전자 아니고 분계는 이것도 현금이구나. 현금 구입 1번. 그리고 기본 세팅 원재료 맞고요. 적요란 06번 적어줍니다. 자, 이래서 입력은 됐어요. 미션 중에 1번 끝났어. 1번 끝나고 2번 부가세 이익 예정 신고 7월에서 9월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그럼 이건요. 자, 아까 우리가 06번을 걸어줬기 때문에 전체 메뉴로 와서 아래쪽에 의제 매입이 어디 갔냐 여기 있네. 안 보이면 여기다 치면 돼요. 여기다가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이렇게 열면 됩니다. 그리고 이익 예정이니까 0709 줍니다. 그럼 우리가 조금 아까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에 06번을 걸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세 사람께 자동으로 반영이 돼 있어요. 공제율도 친절하게 100사로 돼 있어. 만약에 바꿔야 된다면 공제율 변경도 있을 수 있죠. 여기서는 이렇게 되네. 공제율 변경 이거 눌러서 바꿔도 됩니다. 근데 여기는 104분의 4로 뭐 맞게 돼 있으니까 공제할 것도 없지. 합쳐서 얼마니 근데? 의제 매입세액이 여기 50 얼마고 얘는 3만 얼마고 얘는 다 합치면 신고용 눌러볼까요? 신고용 눌러보면 다 합쳐서 여기 80 얼마네. 80만 803,845 이렇게 돼 있죠. 어쨌든 합계가 나옵니다. 자, 일단 됐는데 2번은 끝났어. 3번은 의제 매입세 공제 내역을 부가세 신고서 이익예정 신고서에 반영하래요. 그럼 여기서 일단 저장하고 나오면 돼요. 803은 일단 메모해야 되는데 803 메모해 놓을까? 일단 메모해 놔야지. 803,845 메모해 놓을게요. 일단. 자, 그리고 부가세 이거 닫고 나가죠. 저장하겠냐고 물어보면 저장하면 되는데 없으니까 넘어가요. 그 다음 전체 메뉴로 가서 부가세 신고서 열고 이익예정 07010930 엔터를 딱 치고 기다리면은 의제 매입세액은 803 845 나와 있죠. 803 845 자동 반영돼 있죠. 더블 클릭해 볼까요? 그럼 여기 의제 매입세 14-43번에 공제가 앞에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 거 803 845가 반영이 됐습니다. 끝. 됐죠? 그리고 마지막 저장해야죠. 그리고 마지막 미션이 의제 매입세 공제와 관련된 회계 처리를 일반 전표에 9월 30일자로 부가세 대각금은 당연한 얘기고, 그럼 조금 전에 우리가 차변의 원재료에 이 의제 매입세액으로 인정받은 금액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원재료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 중에 의제 매입세액, 즉 부가세 대각금은 아니지만 의제 매입세액으로 인정받은 금액을 이제 빼는 거야. 대변으로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전표에 9월 30일자 0930 대변으로 원재료를 뺍니다. 대변으로. 그 여기서는 전산에서는 이거 걸어주잖아요. 08번을. 여기서는 안 걸어도 돼요. AT에서는. 그리고 803845를 걸어주고 차변에 부가세 대각금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일반 전표 이건 뭐 자동으로 다 반영돼 있으니까 넘어가고, 여기도 14-43에 반영됐고, 요거 일반 전표 9월 30날 원재료에서 없애고 차변에 부가세 대각금 써줬죠. 그리고 또는 그래서 이렇게 원재료에서 마이너스 쳐주고 부가세 대각금 차차
차변 이렇게 입력하는 거. 이건 진짜 실무. 진짜 실무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쓰는데 회계 원리상으로는 차변 대변 적어주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원재료를 대변으로 빼주고 그리고 차변에 부가세로 바꿔주는. 그리고 여기 08번이 없잖아요. 전산에서는 걸어줘야 돼요. 근데 AT에서는 안 걸어도 됩니다. 자동으로 반영된대요. 자동으로 이 서식에 반영되면 아까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였잖아요. 부가세 신고서도 했죠. 자동으로 된답니다. 그러니까 08번 안 걸어도 됩니다. 걸면 어떻게 되냐? 그건 저도 모르죠. 08번 안 걸어도 됩니다. 안 걸어도 자동으로 반영된대요. 그래서 손익계산서로 가볼까? 제조원가 명세서나 손익계산서에 자동으로 반영된다는데 확인 안 돼요. 확인 안 돼요. 몰라요 저도. 그래서 매출원가, 제조원가 이런 거에 아직 제조원가 안 돼서 그런가?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부가세 신고서가 또 있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나? 많이 됐네. 부가세가 아직 이거 말고 또 있죠. 또 있나? 그 다음에 시간 길어도 할까요? 저번에 어떤 분이 잘라서 하니까 내가 번잡하다 막 그러는데, 그럼 만약에 길다 이런 분들은 일시정지 하면 되죠. 그죠? 일시정지 하고 들으세요. 일시정지 하고 좀 조금 쉬었다가 들으시면 되죠. 계속 가면 1시간 걸리겠는데 너무 길죠. 특히 유튜브는 기름은 잘 안 듣잖아요. 그분한테는 죄송하지만 끊었다 갈래요. 끊겠습니다. 잠깐 끊었다가 할 테니까 여러분들 잠깐 쉬었다 오세요. 5분만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